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내용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당 윤리위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출입하는 김경화 기자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네,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맡은 당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 민주당에서 민주당 국민의힘으로. 출입하다가 국민의힘으로 옮겼습니다. 아, 그래요? 야, 그럼 전에 국민의힘 출입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잠깐 했어가지고요. 했다고 하긴 못해서. 아, 잠깐. 이제 제대로 이제 여당 맛을 보게 되겠군요. 네. 그동안 주로 문화당 출입했었죠? 네, 문화가 아주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뭐 민주당 출입하다가 국민의힘 가면 약간 따뜻하다 그러던데.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별로 안 따뜻한가요? 하여튼 뭐, 당 모양이 뭐 개판이니 뭐 네, 따뜻함이 일단 본인들이 있겠습니까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가장 큰 화제는 이 원내대표 선거인데, 네. 그 예상대로 주호영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만, 네. 더 큰 화제는 이 이용호 의원이 예. 선전을 했다는 건데요. 네. 아니, 이 재선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 뭐, 안철수당 이런 쪽에 주로 계시다가 넘어온 지 아직 뭐 한 1년도 안 되는 네, 그런 1개월 상황인데, 야, 103표 중에 42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61대 42로 선전을 했는데,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가 됐지만, 예. 야, 이 이용호 돌풍,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오늘 진짜 포커스는 이용호 의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은 사실 경선이긴 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사실 추대로 다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 조금 전에 만나고 온 의원도 이제 자기들끼리 내기를 했는데 네. 최대 숫자가 33표였대요. 그래서 아. 자기가 그거를 그 내기에서 이겼다. 근데 33표 다음이 대부분 뭐 20표, 10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렇죠. 엄청 낮은 네. 득표를 예상을 했었는데 예. 예상 밖에 선전을 한 셈이거든요. 근데 네. 이용호 의원도 본인도 내가 이렇게 많이 득표를 그건 몰랐다라고. 나 이렇게 인기 좋았어, 이런 거요? 근데 뭐 근자에 보면은 이제 사실 후보군이 10명 안팎으로 거론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다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출마 선언을 안 하고 다 접어들었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윤핵관들이 좀 설득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를 내세우는 게 맞겠다라고 설득을 하면서 다른 부분들이 다 접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대부분 많은 의원들한테는 사실 되게 껄끄럽게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렇죠. 이 경선인데, 네네. 뭐 무슨 윤심 앞세워서, 야, 하려면 해. 뭐 이런 분위기면은 네. 사람들 기분 나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이 꼭 좋아서라기보다는 맞습니다. 그런 윤핵관들 또는 윤심을 앞세운 어떤 지도부의 네. 강압에 대한 반발이 컸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42표가 반윤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혹시나? 저번 경선 때 권성동 원내대표를 선출한 경선 때 권성동 원내대표를 뽑지 않고 이제 조혜진 의원을 뽑았던 표가 21표입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21표밖에 안 됐었나요? 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얻은 거거든요. 근데 그 21표는 아마 대부분 비윤 표는 아마 대부분 갔을 거고 그리고 또 일부 이제 이렇게 성향이 좀 옅은 분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 당의 이런 내용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치 이제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깃발 들면 무조건 쫄쫄쫄쫄 그렇죠. 쫓아가는 네. 그런 그림을 만드는 게 맞냐 네. 지금 여당이 그래서 되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의심 뭐 이런 걸 하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런 이용호 맥락에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윤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의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거다. 네, 21세기에 맞는 선출법이 아니다. 뭐 이런 네, 이야기. 그래서 그렇죠. 오늘 그 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했던 정견 발표에서도 굉장히 발언을 세게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나요? 가령 뭐 이게 윤심인지 권심인지 모르겠다. 여기서 권심은 권성동 그렇죠. 전 원내대표. 네, 네. 그 한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여러 그런 교통정리 역할을 맡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돌았었거든요. 지난주에 초선 의원들이랑 이렇게 점심 식사를 했다고 알려졌는데 네. 비례 의원들 몇몇과 이제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맥락의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를 이제 경선 없이 이제 추대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나왔었다라는 네. 그런 얘기도 돌았었고 또 이용호 의원은 그 말이랑 덧붙여서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선생님이 뽑으라니 안 뽑는다. 근데 이렇게 편협적으로 가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이제 솔직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 약간 좀 이렇게 앉아있는 의원들이 좀 낯이 좀 뜨거울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표가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예상 밖으로
그런 발언에 이제 이용호 의원이 이로써 이제 뭔가 이렇게 당내 리더로 이렇게 뛰어올랐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지금 네. 현재 분위기에서는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원들의 좀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하기야 옛날에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네. 독재시대 때라 선생님이 그냥 너 해 하면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가니까 이게 선거로 바뀌고 나니까 선생님이 잘못 너 해 했다가는 네. 애들이 다 반발하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긴 더 국회인데 국회 그걸 뭐 권심이든 윤심이든 네.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긴 한데 그거에 대한 반발 효과가 이 정도다 하니까 상당히 놀랍네요. 근데 그동안 국민의힘 초선 재선들은 왜 윤심이 이래라 한번 전화 오면 다 그걸로 몰려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안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초재선들도?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분위기가 이제 변화되고 있다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이 내용 상황이 너무 길어지는데 사실 이 과정을 끌어온 게 그러니까 윤핵관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지금 상황 관리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내용을 길어지게 만드는 게 윤핵관들이니까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고를 줄 필요도 있다. 뭐 그래서 윤핵관들은 그만 나서라.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당의 혼란을 빨리 접고 그다음에 정기국회에서 대야 관계를 제대로 이끌어가려면 그래도 주호영이라는 사람이 낫다라는 사람이 그래도 많았던 거죠. 네, 그래도 그렇죠. 네. 60표면 뭐 한 60%가 어때 찍어준 그래요. 거 아니에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선 이후에. 주영 원내대표는 좀 그래도 명구스러운 분위기가 좀 있긴 했습니다. 사실 압도적인 그걸 기대했고 압승 최소한 80표는 받을 네, 거다 네,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제 임기도 단축하겠다고 했거든요. 내년 아. 4월까지 권성동 원내대표 전임 원내대표의 임기에 잔여 임기만 하겠다. 그래요? 네, 4월까지. 본인은 사실 엄청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불려 나온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네. 2020년에 이미 원내대표를 한 차례 했고, 그렇죠. 네. 하셨죠. 그리고 직전 비대위원장이었다가 이런 복잡한 상황을 좀 이게 내 책임도 물러났습니다. 좀 네. 있고 해서 이렇게 그런 셈인데 이제 좀 모양새가 약간 처음부터 좀 그렇게. 그렇군요. 근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뜨면은 앞으로 대야 관계 그리고 또 대통령실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일단 그 안정적인 운영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내세운 거라서 예.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완벽하게 그러니까 윤핵관의 목소리를 따르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발언들을 또 많이 했었거든요. 예. 네. 그 이게 균형자 역할을 할 거라고 당내에서 약간 기대가 있고요. 네. 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저번 원내대표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네. 이번 정기국회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고 네. 또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또 추가로 인용될 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좀 예.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조영 원내대표에 대해 기대를 거는 목소리는 좀 많은 네. 그런데 하기야 지금 가처분이 아직 네. 결정이 안 네, 났죠. 맞습니다. 혹여나 가처분해서 비대위가 또 아니라고 네. 인용해 버리면은 조영 원내대표가 조영 또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되는.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되는 거네요 네, 또. 직업이 권한대행이 되는 이분은 계속 올라내려서 계속 세 번째 할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네. 아이 참 재밌는 상황인데, 야, 네, 그리고 지금 이용호 의원도 사실은 그 비윤 의원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대선 때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해서 네, 모셔온 공부를 분이거든요. 했어요. 호남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윤 대통령하고도 가깝고 한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두 사람 다 친윤 의원이긴 친윤의 성향을 안 가진 건 아닌데 예. 권성동 원내대표랑의 가까이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거리가. 주호영 원내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랑 상당히 같은 배를 타고 있었고 네. 이용호 의원은 다른 배를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친윤계 의원은 맞는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나 그러니까 기존 국힘의 주류 입장에서는 아직 이용호 의원을 이렇게 중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용호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끝나고 권성동 대표한테 찾아가서 뭐 이렇게 괴롭게 해서 미안했다. 뭐 괴롭게 해서. 미안하다. 뭐.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진 역할을 하시는 걸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처음에는 온정적으로 대하려고 네. 그랬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해서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좀 불편해 보이는데 두 사람이 뭐 만나서 뭐 해결 짓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원내대표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 이렇게 여쭤보면 그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와 좀 풀어보려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근데 네, 네, 이준석 그렇죠. 대표가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완전 이제 절연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말려주세요. 뭐 이런 행태라는 거예요. 사실상 뭐 윤핵관들이 직접 나서기 못하다면, 그러니까 약간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네. 말을 좀 붙여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윤핵관들은 이준석 대표가 더 이상 한솥밥을 먹을 수는 없다. 이제 이걸로 이제 끝이다라고 이렇게 확고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진전이 있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냥 담장을 세게 쳐버려갖고 더 이상 서로 넘어왔다 갔다 할 수가 없게 네. 보이는데 예. 윤리위가 소집이 됐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네. 그래서 징계 절차를 개시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뭐 당에다가 또 이 뭔가 총질을 해야 됐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에 관해서 또 비판을 했다. 이런 거를 다 이제 총체적으로 해서 한다는 건데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징계를 2차 징계를 하면 저번보다 징계 수위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네,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면 제명이나 뭐 제명. 다른 걸로 해야 되는 네. 건가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명이나 아니면 탈당 권유인데요. 탈당 네. 권유일 경우에도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열흘 후에 자동으로 제명이 되기 예. 때문에. 근데 또 제명으로 할 경우에는 비대위 의결 절차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서 아예 그냥 탈당 권유의 결론이 날 것 같다. 이거는 거의 뭐 대부분 그냥 이렇게 결정. 권유. 탈당 권유 혹은 아. 제명. 어쨌든 네. 결론적으로는 열흘 안에 제명이라는 예. 결론이 날 것이라는 아. 관측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오늘도 아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도 못하냐. 네, 네. 그리고 뭐 이 양두구육 이거는 내 계곡이라고 직접 지칭한 게 아니다. 비유한 거다. 신군부도 내가 말한 건 아니다. 네, 네. 탄원서에 쓴 거지. 이렇게 네, 하면서 무슨 유엔에 제소하겠다고 하지 않은데 네, 표현의 자유를 걸어. 요즘 유엔 좀 바쁘겠어요. 이준석 대표의 그런 것까지 유엔이 처리해야 되나요 지금? 네. 북한 인권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아니 정말 이렇게 만일에 탈당 권유가 나오면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권유한다고 받아들일 성격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제명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근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예고했던 대로 이제 장외 투쟁 성격으로 이제 계속 이 스피커. 가처분하고. 네, 네. 네. 계속 떠들고. 네. 유엔까지 원내대표- 가려면 뉴욕까지 가야 되나요? 사상 초유의 전임 여당 원내대표의 뉴욕 연설을 듣게 되는데 네. 그리고 원내대표랑 정책위장 뽑히면 또 6차 가처분도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무한 반복. 아니 반복될 원내대표랑 정책위장이 뽑힌 게 뭐가 또 법적으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1년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새 원내대표를 뽑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것들이 다 무효이기 때문에 현임 새로 뽑힌 원내대표 아니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하라는 소리예요? 원래 원했던 건 그거죠. 그래서 그 비대위 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니 이준석 대표 무슨 법대 나왔습니까? 이렇게 무슨 무조건 법에 걸어요? 네 지금 약간 어쨌든 첫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게 약간은 아니고 굉장히 큰 승리감을 준 건 확실하거든요. 네. 이 정도까지 네. 자기 편을 들어줄 줄 몰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가처분 판결은 계속 같은 재판부가 지금 그러니까 네. 5차 가처분까지 계속 같은 재판부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28일 날 가처분제 또 심리가 열리는데 네. 그때 자기 말을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렇게 건가요? 예상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한편 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경찰에 출석해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귀가 이후에 SNS에 경찰과 조율됐던 대로 조사에 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경찰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이 사건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성상납 관련 사건인데 이 공소시효가 이번 달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나흘 남았죠. 네. 그게 23일까지니까 나흘 남았죠. 최장으로 봤을 네, 때 네. 그런 건데 또 원래 이 알선수재 성상납에 의한 알선수재 혐의는 원래는 7년밖에 안 돼 이미 끝났다고 본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게 명절 선물까지 네, 네, 다 네. 집어넣어서 한 그게 이제 23일이란 뜻이죠. 네. 그래서 아. 아마 이번 주 내로 나올 이번 이번 주 주 내로 내로? 경찰 조사가 그러니까 기소냐 네. 아니냐. 네. 근데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그 이제 알선수재 성상납 그 본질 자체가 있고 두 번째는 증거인멸 교사. 예. 그러니까 네. 김철근 네. 그 실장을 통해서 네. 7억의 투자 약정을 맺었다. 네. 이 부분은
이게 무슨 공소시효가 되나요? 안 되나? 그리고 이것도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본인과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같이 엎어서 할 가능성이 있을지는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일단 이 성상납 사건 본인이 직접 관련된 피고발인으로 명시가 된 네. 이 사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또 특히 그 유튜브 가세현 측이랑 무고죄로 또 얽혀 있는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네.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 자기한테 가장 크리티컬한 이슈는 이 사안인 거죠. 근데 이 성상납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진술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 법원에 출두하고 할 때는 법원에 네. 나가고 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언론과도 대화를 하고 하는데 네. 이번 경찰 조사는 비밀리에 나갔다 왔고 갔다 오고 나서도 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 원래는 뭐 한 번 생기면 말을 막 엄청 쏟아내잖아요. 네, 근데 네. 경찰 조사 관련해서는 말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12시간이나 하고 왔는데 글쎄 말이에요. 뭐 저희 언론 취재진들이 이제 따로 물어봐도 뭐 네. 이렇게 뭐 보탤 말이 없냐라고 물어봐도 뭐 특별히 그 네. 부분은 얘기를 안 한다. 네. 근데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핵심적인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무고인데 네. 그러니까 성상납 있었다라고 했더니 없었는데 있었다고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요. 네. 가세현을 이준석 대표가. 근데 거꾸로 이쪽에서는 내 말이 맞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무고한 것에 대해서 거꾸로 무고죄로 걸었어요. 네. 가세현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무고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경찰이 또 판단해 줘야 돼요. 그렇죠. 사실 그럼 여기서 바로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경찰이 밝혀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네.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성상납 자체는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 공소시효 때문에 네, 네. 무고는 무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죄든 유죄든 뭔가 하여튼 네. 하나 딱 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사람들이 더 관심을 끄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끝나도 끝나게 아닌 사건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끝까지. 근데 무고는 이게 공소시효가 있어요. 살아있어요. 네, 그대로 그렇죠. 살아있어요, 네, 네. 이거는. 지난 그러니까 무고행위 한 것 자체가 네. 몇 달 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누군 그래도 이게 오히려 이준석 대표한테 네. 더 큰 아마 폭탄이 될 거다. 왜냐하면 성상납이 있었다라고 판단해서 넌 무고야라고 해버리면 완전히 그동안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정치 그렇죠? 생명이 좀 위태롭게 되죠. 정치 생명이 네, 위태로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더 핵심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 어제 출국을 했는데 출국 직전에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영빈관 신축 관련 해프닝인데 네. 재빨리 철회를 하기는 했지만 영빈관을 안 짓는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이 영빈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번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으로 878억 원을 신청을 했다라는 보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영빈관이 이제 국격에 맞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대통령실 이전 이런 문제에서 비용적인 문제로 워낙 시끄러웠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 관리를 좀 잘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400억, 500억 정도면 대통령실 이전이 끝난다라고 했었는데 또 이 영빈관 짓는 예산만 800억이 더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기를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근데 이 어쨌든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워낙 이제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는 이제 철회하자는 취지에 이렇게 워딩을 해서 이게 이제 당장 며칠 안에 접히게 된 거죠. 그런데 좀 궁금한 게 네. 아니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누구랑 논의를 한 거예요? 네. 도대체 그게 수석들도 궁금해요. 몰랐다고. 아, 도대체 네. 수석들도 몰랐다고 하니 정말 핵심 몇 명만 논의한 것 같은데 네. 대통령이랑 아니, 누구랑 이런 문제는 사실 여당하고도 얘기하고 네, 그렇죠. 사전에 야당한테도 예당권이 네. 국회에 있으니까 좀 던져보고 해서 여론도 좀 떠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수순인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그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 몇몇이 이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필요성을 자각하는 행사가 있었다는 게 이제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왔다 갔을 때 그때 대통령실에서 행사를 하게 됐는데 네. 그게 너무 옹색했다는 거죠. 국격에 맞지 네. 않는 장소였고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그러니까 내부 몇몇의 여론이 생겨서 이거를 이제 급작스럽게 추진을 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지원도 필요하고 야당의 동의도 필요하고 국민 여론도 따라줘야 네. 되고 이런 사안인데 그걸 모두 패스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 대통령실 생각하는 여론은 그 대통령실 내에 몇 명인가 보네요. 아니 사실 옛날에 대통령 전용기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뭐 대통령 관저도 더 좀 좋게 해야 된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안 돼 왔거든요. 네. 여론 때문에 네. 야당이 반대하고 그런 걸 알아야지 어떻게 그냥 확 밀어붙였다가 이렇게
네. 아, 네. 며칠 만에 참 그러니까요.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도 영빈관이 국민의관보다 못하다 뭐 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사실 그 전임 정부부터 계속 어쨌든 공감대는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상황 관리를 좀 못하는 맞습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필요하면 지을 수도 있지만 당초 약속을 뒤집으면서 지을 경우에는 뭔가 국민들한테 공개를 했어야지 왜 몰래 이제 은근슬쩍 하려다가 네, 네, 네. 걸리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양치기 예산이다 뭐 네. 이런 비난을 퍼부었고 또 하나가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가 네.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나눈 대화 중에 영빈관 옮겨야지 그렇죠. 이게 이제 겹치면서 혹시 김 네. 여사가 지시한 건 아니냐 이런 네. 논란도 지금 글쎄 일고 말이에요. 있어요. 그 논란이 커요. 네. 민주당 인사들 만나보면 청와대 이전 건부터 해서 뭔가 왜 이렇게 돌아가지라고 납득이 안 되는 사건들 네. 그런 사건들의 배후에는 전부 그분이 계신다라고 어. 이렇게 얘기하는 네.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김건희 여사의 그렇죠. 작품인가요? 네. 그래서 이번 건도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야당은 물론 뭐 국민의힘에도 얘기를 안 한 것처럼 보이니까 네. 이번에도 혹시 그거 아니냐라면서 김건희 여사에만 또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는 경향이 글쎄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녹취록을 보면 그렇게 시작이 그거예요. 뭐 어떤 도사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영빈관은 청와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옮겨야 된다 그랬는데 나도 그럴 거야 이렇게 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옮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또 다시 무속으로 또 흘러가요. 네. 이건 또 풍수질이냐 네. 뭐냐 뭐 이런 건데 아 참 이런 게 자꾸 연상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자꾸 이게 퍼져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리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한데 자꾸 이런 인식들이 퍼지다 보니까 자꾸 어떤 국정의 중요한 결정들을 일부 소수가 또는 여사님이 또는 뭐 무슨 도사나 법사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윤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자꾸 여론의 악화가 되는 예. 네. 그런 게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좀.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이슈이기도 하고 도사니 그렇죠. 뭐 무당이니 네. 이런 단어 자체가 좀 이렇게 되게 선정적이라고 느껴질 그렇죠. 정도로 다가오니까 네. 일반 사람들 생각에서도 비슷한 이슈들이 반복되면 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이번 결정 과정도 뭔가 정상적이지 않게 네.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음모론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절차를 잘 거쳐야 되는데 모든 국정이란 게 예.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정치에 대해서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거나 감각적으로 좀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긴 한데 예.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다시 한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특별 감찰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지 네.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네. 법무장관 이 또 이제 서로 뭔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뭐 수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을 공격을 했죠. 예. 네, 한동훈이 뒤에 다 하는 것처럼 네. 사실인가요? 근데 이제 국힘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는 네. 이게 국힘에서 먼저 꺼낸 이슈가 아니라 네. 저번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적으로 터져나왔던 그런 의혹들도 태반이다라는 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붙었는지 좀 말씀드리면 같은 날이었어요. 15일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전주에서 지지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사법개혁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 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악의를 가지고 하면 소용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약간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듯한 발언 예, 네. 그렇죠. 해석이 됐고 한동훈 장관도 같은 날에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다른 이제 정책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혹시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일련의 수사의 뒷배로 한 장관이 계신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와서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그건 국민이 수긍하지 네. 못한다라고 그렇죠. 또 네. 직격을 했습니다. 네. 야. 사실 그 한동훈 장관의 말 저는 다 맞는, 네, 맞는 말 말입니다. 같은데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또 한동훈 장관의 이 태도에서 나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아, 네네. 전혀 물러서거나 뭐 약간 이렇게 그렇죠. 수그리는 그런 경향이 없이 네. 껌껌이 이렇게 이기려는 자세로 어.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아니 의원이 한마디 했으면 예 하고 들어야지 하는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내가 당신 부하요? 내가 네, 당신 그렇죠. 말을 왜 들어? 네. 나 할 말은 할 거야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맞긴 해요. 네. 의원들이 맨날 그 장관을 부르다가 호통치잖아요. 그거
아니 이거 잘못했을 때 호통쳐야지 네.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고 호통치면 그거는 옳은 건 아닌데 네. 근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좀 독특하긴 합니다. 네, 네. 전에 없던 장관의 모습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약간 다 이렇게 찬반 양론도 있고 벌써부터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국힘에서도 이렇게 워낙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그 옛날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는 네.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아, 윤석열 검찰총장도 국회 나서 안 물러섰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가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타가 되는데 지금도 민주당이 준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공격해서 스타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사실 무풀보다 악플이라고 하는데 악플을 너무 이렇게 달다 보니까 이분이 오히려 떠오른 그런 경향도 예, 있죠. 그렇죠. 벌써 이제 차기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기도 했고 맞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팬클럽도 생기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비슷한 길을 가는 거죠. 네. 네. 아 그리고 저번 숨은 후원회는 철험회 같아요. 한동훈의 숨은 후원회 철험회. 네. 한동훈을 들어가면서 띄워주기 지금. 위해서 네. 자기들을 사신성인해서 한동훈을 띄워주는. 네. 번번이 지금 그 청문회 때부터 법사위 회의 때마다 네. 판정승으로 이제 한 장관이 이기고 있습니다. 네. 글쎄 스스로 얼굴 갖다 대지고 막 넘어지고 막 그래요. 네, 자기들끼리 스텝 보이고 뭐 이런.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수사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에서 실제로 대납이 이뤄졌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하긴 했지만 대납 의혹에 대한 어떤 여지는 좀 남겨뒀다. 이렇게 좀 네, 볼 수가 이게 있겠죠. 결정문이 보면 불기소를 하겠다는 건지 기소를 하겠다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일단 이 공소시효가 다 돼서 선거법은 6개월이니까 공소시효가 다 돼서 불기소 처분을 하긴 하지만 이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납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명시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기소 결정문에서 네. 그걸 기소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네, 억울하다 이러면서 우리한테 시간만 조금만 있으면 네, 네. 넣어 집어넣는데 네. 시간 때문에 지금 그냥 뺀 거야. 네. 근데 두고 봐. 할 네. 거야라는 아주 희한한 불기소 결정문이더라고요. 근데 네. 그걸 보면은 이게 이 변호사비 대납도 이게 사실은 거의 조금만 쌍방울 조사하면 당신 나올 거야 네. 이 얘기고 네. 또 이제 딴 걸 보면은 이 지금 뭐 이 선거법도 보면은 거의 이거는 뭐 기소장이 아니라 판결문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너 거짓말 했어라고 거의 나와 있는데 예. 뭐 근데 이거는 사실 이재명 그 대표가 자기는 김문기 몰랐다고 했지만 직접 대장동 핵심 사건을 갖고 7번이나 보고를 했고 예. 4번은 대면 보고를 했고 네. 이거는 이 현안의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이재명 대표가 이 김문기를 아니냐 물은 문제가 아니라 네. 대장동을 보고 받았느냐 아니냐 네. 이 핵심의 문제인데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7번이나. 그렇죠. 그것도 김문기라는 사람이 네. 김문기 말고 딴 분도 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대장동 핵심 의혹을 이재명이 알았느냐 몰랐냐인데 몰랐다는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선물도 받고 표창장까지 다 주고 네. 이건 뭐 모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행 간 건 둘째 치고라도. 함께 있는 장면도 보도가 됐어요. 네,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요. 그건 대선 때도 나왔던 보도이긴 한데 이번에 그럼 다시 이건 보도가 총체적인 그냥 단순 거짓말이 아니라 대장동 혐의, 백현동 혐의와 관련돼서 이분이 끝없는 거짓말을 해왔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예. 네. 공소장이 24쪽 분량인데 그 중에 절반이 이재명, 김문기가 알았다. 그 내용을 이제 소명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법정으로 가면 그거부터 이제 풀어야 되니까 되게 이재명 대표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더군다나 대장동 관련 핵심 사안을 다 보고했다는 네, 건 그렇죠. 네. 네. 이건 뭐 모를래 모를 수가 없고 네. 그분이 결국 괴로워서 극단의 선택을 네. 했잖아요. 근데 그럼 당연히 본인이 지휘했던 사람이 그렇게 죽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죠. 나는 모르는 사람. 네. 야, 이거야말로 좀 너무 정말 좀 뻔뻔함 네. 아닌가 싶어요. 이거 무책임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백현동도 검찰이 완전히 그 이재명 대표의 해명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네. 그죠? 네. 협박이 있었다는데 협박은 없었고 네. 네 알아서 하라고 네. 건교부에서 다시 공문을 보냈는데 네. 자기가 알아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냥. 단계를 더 높여서 바꿔줬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2단계 달랐는데 4단계나 네. 올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모든 것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아니라 정치 탄압이래요, 계속. 그러니까요. 보복이고. 네. 그리고 민생 현장 이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그러니까 정치 문제보다는 뭔가 민생 문제로 리스크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런 전략이 네, 근데 그게 그걸로 덮어지는 이슈인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민생 이슈인데 결국 정책 이슈인데 네. 사실 인기가 없는 뉴스 주제니까요, 정책은. 근데 이제 이 뭐 기소가 됐다, 뭐 수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아내, 이재명 대표의 아들까지 지금 네. 경찰, 검찰 수사를 네. 받고 있는 걸로 나오니까 워낙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예. 이재명 대표는 그 민생 이슈랑 이게 좀 이렇게 민주당의 변화된 모습 이런 걸로 풀어보려고는 할 텐데 네. 이게 덮어질 이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그래서 전에 보면 그 영수회담 하자 해서 야, 우리 보스끼리 빅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또 다른 대통령이 거절한 느낌이야. 그건 됐고요. 나중에 우리 대표 뽑히면 셋이 한번 모시죠. 네. 그렇게 해서 밀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가 지금 대정부 질문하고 국감 시즌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대정부 질문이 거의 방탄 질문이더라고요. 이재명 왜 건드냐 뭐 그런 질문이고 아마 국감 가서도 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탄인 동시에 또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다 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 기소했죠.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 특검 밀어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대통령을 압박해서 자기 수사를 모면해 보겠다라는 네. 그런 전략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갈까요? 어떨까요? 네, 강대강 전략으로 지금 현재로선 그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인정 내지 자백처럼 나오고 있는 게 김건희 특검법이 우리 자생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뭐 이런 그렇죠, 류의 그렇죠. 예, 얘기들이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 60%가 어, 찬성을 예. 해요. 물론 그 여론조사가 맞는지는 모르는데 이미 몇 번의 조사가 다 수치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50몇 프로에서 60%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 야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을 많이 갖고 있나? 정말 그런 건가요? 역대 대부분 특검이 지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검이 떠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와 다르게 네. 그러니까 권력자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처단한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기 네. 때문에 일단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예. 안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하라는 여론이 일단은 많거든요. 근데 지금 크게 보면 주식 그 문제랑 또 하나는 허위 경력 기재, 네. 그다음에 또 뭐 논문 네, 문제 표절. 뭐 몇 네. 가지 있는데 사실은 이분이 무슨 교수도 아니고 그냥 사업가예요. 사업가가 뭐 자기 경력 허위를 몇 줄 넣었다. 그리고 논문 멍터리를 썼다고 해서 그게 무슨 특검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뭐가 관련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사실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경력 한두 개 고쳤다고 이게 무슨 공직도 아니고 근데 뭐 몰라요. 주식 문제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지난 1년 몇 년 동안 계속 문재인 검찰에서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 문제인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어떤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 예,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이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네. 뭐 그런 맥락인 거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 네. 주변에 대한 그런 불만 뭐 이런 것들도 반영돼서.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 하나 못한 게 있는데 이준석 대표 네. 만일에 이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서 뭔가 성상납이나 뭐가 맞다거나 네. 아니 기소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럼 이제 윤리에서 징계를 내리게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뭐 가처분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 당에서 쫓겨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네. 그럴 경우 이준석 대표는 과연 신당을 만들 것이냐? 네. 계속 본인이 당원 가입 독려하는데 네. 쫓겨나서 당원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고 네. 신당 할까요 말까요? 근자에 본인 입으로 신당 창당은 안 한다고 네.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닥쳐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상황이 네. 이제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 가게 될 수는 있는데. 복당은 안 될 거고. 네, 그렇죠. 다른 깃발을 들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될 수는 있죠.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는 그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제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의미한 유입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아 거거든요. 유의미한 유입은 네. 없다. 네. 아 근데 이런 걱정을 해요. 혹시나 총선이 다가오는데 이준석 신당을 만들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저기 사람들이 좀 젊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해서 뭐 그게 무슨 당선권까지 될 가능성은 없는데 그 신당이 한 5%라도 가져가면 하다못해 2%라도 가져가면 네. 수도권에서 이 국민의힘이 피 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가뜩이나 걱정을 해요. 몇석 없는데. 그렇죠. 네. 지금 안 그래도 수도권 쉽지 않은데 수도권에서 1, 2% 차이로 지구 이기는 경우가 한 10군데, 20군데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나중에 하죠? 그런 걱정을 해요, 사람들이. 네, 실제로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지금 이렇게 강경 모드로 나가는 네. 거라서 그 중간 어디에서 좀 타협을. 총선을 앞두고 뭔가 합의점을 찾을 다시 합당해요? 그건 아닐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걱정들까지 있어서 이준석 대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예. 라는 걸 아마 또 이 정치 잘 아는 분들은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중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그렇죠. 건데 네. 근데 초재선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예,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가장 정치권에서 비호감도 1위 어. 누굴까요? 바로 이준석 대표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피로해합니다. 그리고 소위 싸가지 없음에 대한 비판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준석 대표가 꼭 다 잘못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잘못이 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나중에 또 정치적인 이 결과가 자기한테도 덜 나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뭐 우리가 하라고 한다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